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처방은 위염이나 그리고 위궤양에도 효과가 있고 장상피화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? 장상피화생에도 효과가 있는 약입니다. 그러니까 만성적인 위장병에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처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경희사이버대학교 한방건강관리학과에서 처방학을 가르치고 있는 조경남입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약초 처방을 소개할 텐데요. 지금 강의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포천의 옛들에라는 한방 카페였는데 지금은 내부 수리하면서 좀 뭔가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장소 여러분께 추천합니다. 굉장히 고풍스럽지 않아요? 네, 좋습니다. 좋아요. 네, 오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대답을 안 해주시는데 여러분 와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. 포천 옛들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처방 이름은 뭐냐면 육군자탕이에요. 아마 전문가들이 아닌 이상은 처음 들어봤을 것 같은데 육군자탕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가 있겠죠. 여기 들어가는 약초가 몇 개입니까? 6개. 6개 맞죠? 생강, 대추를 뺀다면 딱 6가지 약초가 들어가는데 이 6가지 약초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약초들 그룹이 있습니다. 두 그룹인데요. 첫 번째는 사군자탕이라는 처방인데 사군자탕은 저희가 이 약이라는 특강을 할 때 처음에 배웠던 처방이에요. 기억하세요? 네. 자,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사군자탕은요, 몸에 일단은 기력이 없는 사람한테 적합합니다. 근데 그 하나의 조건뿐만 아니고 또 조건이 또 있어야 돼요. 위장 상태가 안 좋아야 돼요. 즉, 위장이 약한 사람이어야 돼요. 그러니까 위장이 약하면서 기운이 없다.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? 위장이 약하면서 기운이 없다. 손 주세요, 손. 굉장히 많아요, 여러분. 어떤 사람들이 보통 이런 사람들이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. 나이가 들면서 위장 기능은 그냥 약해지죠. 내가 뭔 잘못을 안 해도 약해져요. 그러면서 위장이 약하면 또 기운도 없어지는 경향이 있죠. 이 경우에 어떤 처방이 가장 좋냐면 사군자탕이에요. 이런 사람들한테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? 없어요. 특별할 만한 게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링거 준다? 이거는 뭐 기운 나게 할 수는 있지만 위장 쪽을 튼튼하게 하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.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처방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. 병원 의사들이 해줄 수 없고요.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뭔가 할 수도 없는 분야거든요, 이거는. 그래서 백출과 백복령 그리고 감초하고 인삼이 들어간 이 사군자탕 꼭 기억을 해주세요. 육군자탕에 또 들어가는 처방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이진탕이라는 처방이에요. 근데 이 이진탕은 사실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 이진탕 단독으로 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. 지금처럼 육군자탕 안에 이진탕이 들어가 있잖아요.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이진탕 처음 들어보실 텐데 너무 낯설잖아요.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진탕에 들어가는 약초가 또 4가지입니다. 첫 번째 바나. 처음 들어보죠? 네. 진피. 이 귤 껍질이에요. 그 다음에 겹치긴 하지만 백복령, 감초. 이 4가지가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 사군자탕하고 겹친 백복령과 감초를 뺀다면 2가지 약초가 뭐냐면 바나, 진피예요. 사실 이 바나, 진피가 거의 대부분 한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몸속에 이 담이라는 거를 제거하는 게 이진탕이거든요. 근데 문제가 있어요. 여러분 담이라는 용어를 들어보긴 했지만 이거 이해가 돼요? 이게 뭘까? 잘 안 되죠. 사실 잘 안 됩니다. 이거 사실 해석하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 이제 해석하는 용어들이 있긴 한데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쉽게 해석해 드릴게요. 담음이라는 거는 내 몸속에서 발생되는 약간의 노폐물 정도 또는 내 신진대사, 그러니까 기계로 친다면 기계가 막 이렇게 돌면서 생기는 부산물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여러분
기계가 움직이든 사람이 움직이든 부산물은 생기겠죠. 근데 그 부산물이 생기면 내 몸에서는 다 정상적인 몸이라면 다 제거를 합니다. 소리 소문 없이 다 제거를 해버려요. 이게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의 그 생리죠. 그런데 문제는 병이 생겼을 때가 이제 문제예요.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과로를 했거나 잠을 많이 못 잤거나 등등 여러 가지 또는 질병, 노화 등등의 원인으로 내 몸의 기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. 어딘가에 이제 정상적인 기능이 안 되는 거죠. 그 경우에 이 몸에 생기는 노폐물 또는 부산물들 이런 것들이 다 빠지지 않아요. 몸 밖으로 빠지지가 않아요. 그러면은 내 몸 어딘가에는 이제 축적이 돼야 되는데, 근데 축적이 되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할 수 있겠다. 문제는 축적이 되는 순간 이게 내 몸의 기능을 또 방해를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요. 그러니까 내 몸의 기능이 떨어져서 생긴 이 부산물들이 어딘가에 쌓여서 그냥 꼼짝마 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 물질이 내 몸의 기능을 또 방해한다니까요. 그러면 이게 악순환이라고 하죠. 내 몸의 기능은 더 떨어지는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거를 빼줘야 됩니다. 근데 빼주는 게 어떤 처방이라고요? 이진탕. 거기에 핵심 되는 게 바나진피입니다. 자, 그래서 자, 오늘 이제 해설은 육군자탕이잖아요. 육군자탕에는 사군자탕이 들어가 있어요. 그러면 이 육군자탕을 복용을 해야 될 사람은 일단 지금 기운이 없는 사람이에요. 그리고 젊은 사람이 아니겠죠. 좀 중년 이상의 나이 든 사람일 가능성이 있고, 그리고 이 육군자탕을 복용해야 될 사람은 일단은 위장 쪽에 문제가 생겨 있어요. 위장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. 그거를 병원에 가면 만성위염입니다. 장상피 화생입니다. 또는 뭐 위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. 위하수입니다. 등등으로 진단을 내립니다. 자, 이런 사람이면서 이진탕이 들어가 있는데 이진탕은 노폐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. 네. 근데 이 노폐물이 위장 쪽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위 기능이 더 떨어진 거예요. 그러면 위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사군자탕만 써도 되잖아요. 그러면 그 증상이 뭐라고 했지 아까? 입맛이 없어요. 그리고 뭔가 좀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. 근데 이진탕을 더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구역감이 있어요. 꺽꺽거려요. 음식이 안 들어왔는데도.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내 위장이 지금 그냥 안 좋은 게 아니고 정말 안 좋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위 기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무슨 음식이 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메스껍다? 구역감? 또 음식만 딱 보면은 먹기 싫은 정도가 아니고 약간은 거부감이 생긴다. 이거는 정말 위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. 그 위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담이라는 것이고,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군자탕만 쓰면은 장기간 쓰면 좋아질 수도 있어요. 이 경우에도. 하지만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잖아요. 빨리 안 해주면 큰일 나잖아요. 그랬을 때 담을 빼주면서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이 방법을 써야 되거든요. 이 방법이 육군자탕이에요. 결론은 이렇습니다.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은 위염, 만성위염, 위축성위염 또는 장상피 화생 등등으로 진단을 받습니다. 그런데 이 경우에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. 만약에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있었다면 그거 진단 받은 다음에 병원에서 주는 약 먹고 길어야 한 달,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한 3달 있으면 좋아져야 되잖아요. 그런데 안 좋아집니다. 안 좋아져요. 이유는 약해져 있는 거를 튼튼하게 못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. 자, 우리가 약초 처방을 배우는 거는 그래도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거를 좀 해주자라는 측면이에요. 그러니까 병원 의사들이 뭐 잘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거기서 해주는 것도 급한 경우에는 아프면 해줘야죠. 당연히. 그런데 거기서 해줄 수 없는 거를 우리가 해보자라는 게
이 약초 처방을 배우는 이유입니다. 거기에 오늘 배우는 육군자탕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분 큰 도움을 줄 걸로 예상하시기 바랍니다.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많이 있어요. 오늘은 여기서 이제 육군자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